반갑습니다. 현대시 해설. 이 시간은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 라는 작품 살펴봅니다.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내가 너한테 슬픔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나와 너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봐야 할 텐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슬픔이고 너는 기쁨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화자, 슬픔이라는 화자가 기쁨이라는 청자에게 지금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가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한테 슬픔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예, 슬픔의 속성이 한 가지가 나왔어요. 슬픔이라는 거는 사랑보다 소중한 겁니다. 이거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겨울밤 거리에서 귤을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예, 이 너라는 존재의 속성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너는 이 추운 날 그 귤 놓고 막 벌벌 떨면서 그거 몇 개 팔아보겠다고 앉아 있는 그 할머니한테 뭐 몇 푼 더 주지는 못할 망정 그게 깎고서 귤값 깎고서 막 기뻐하는 존재 이게 이제 너거든요. 그 너라는 존재는 연민도 없고요. 이기적인 존재인 겁니다. 이런 너에게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아까 번호 1번 붙인 거 그 슬픔의 속성 첫 번째였고요. 지금 여기 슬픔의 평등한 얼굴 이 부분에서 슬픔의 속성 두 번째가 나타나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이라고 번호를 붙였습니다. 아무튼 너라는 존재는 연민도 없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인 너에게 내가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줄 거고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막 이럴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은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요 부분 묶어서 보면 너라는 존재의 속성을 또 몇 가지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차별합니다.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평등하게 차별적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너라는 존재는 그다음에 또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너라는 존재는 차별하고 무관심한 존재거든요. 그런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 중간에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이렇게 했는데요. 동사자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얼어서 죽은 사람 그런 뜻이잖아요. 얼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얼어 죽었다라는 이야기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해석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덮인 동사자 얼어 죽었어요. 얼어 죽은 사람을 가만히로 덮어놨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너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살아서도 관심을 못 받고 죽어서도 관심 못 받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을 이렇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너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주겠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기다림도 그 슬픔의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번호 3번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다림이 그렇다면 무슨 의미겠는가? 저는 옆에다 배려라고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렇게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처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배려의 마음 이런 거를 기다림이라는 표현으로 썼다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걸 주겠다. 계속해서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예, 슬픔의 힘. 슬픔은 힘을 가진 것이죠. 슬픔의 속성 네 번째가 나와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데리고 가서 그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도 좀 보여주고 뭐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너에게 마련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뭐 이 부분의 의미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요 한방눈, 봄눈 요거 의미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일단 보면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저 위에 보면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이런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내리는 그 추운 날씨는 약자들에게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한방눈은 약자에게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이구나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봄눈들은요, 이걸 데리고 추웠다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웠다는 사람들의 슬픔을 이렇게 좀 공감하기 위해서 갈 때 이 봄눈을 대동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루는 약자와 함께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정리하면 한방루는 부정적인 것이고 법루는 긍정적인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어떤 이 시에 대한 해설들을 보면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방루는 이렇게 봅니다. 한방루는 그 이기적인 사람들, 이제 약자가 아닌 사람들, 사회적인 강자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한방루는 겨울에 대단히 아름다운 어떤 배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기적인 자들에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니들에게 좋은 이거 내가 일단 수습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그러고요. 그 다음에 봄눈은 이건 이제 반대입니다. 이 봄눈이 내리면, 그러니까 봄에는 눈이 내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날씨가 이제 따뜻해져야 하는 것인데, 근데 그런 봄의 계절에 눈이 내렸다고 한다면 이것은 약자들을 추워 떨게 하는 부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입장에서는 이게 부정적이고 이게 긍정적인데, 또 한쪽 입장에서는 위에 게 긍정적이고 밑에 게 부정적이고 이런 식으로 정반대로 해석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않으셔도 되고요. 이게 실제 수능이 아니라 모의고사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기를 주고 문제를 풀게 한 적이 있었어요. 한방눈에다 밑줄을 닦아놓고 한방눈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 견해에 입각하자면 이 부분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풀어봐라. 그런 식으로 한번 문제가 나온 적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기가 나오고 문제가 출제될 것이니까 이 부분이 뭐 긍정인지 부정인지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이 시의 주제는 결국은 약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고 그것에 더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존재들이 반성할 것을 또한 촉구하는 것. 그게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쁨, 슬픔, 살펴보아야 할 가장 대표적인 시어들이죠.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이기적인 존재의 자기 만족감, 이걸 기쁨이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슬픔은 그 반대로 약자들이 느끼는 고통이겠습니다. 하나 더 나가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읽으면서 번호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붙였잖아요. 이게 이제 슬픔이 가진 속성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사랑보다 소중한 거고요. 평등한 것이고 또 배려하는 것이고 뭐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슬픔은 고통스러운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기적인 삶에서 느낄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들 이 슬픔의 상징적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느끼는 슬픔에 우리가 공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지는 어떤 아름다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 표현상 특징 의지적입니다. 주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그다음에 현실 비판적이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그 약자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이제 배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실 비판적인 표현상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